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로저스 영입에 실패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윙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아스날에게 지금 현재 적합한 윙어 5명, 약간은 완전히 현실적인 매물이라기보다는 희망까지 좀 섞어서 그렇지만 가능성이 아예 0% 정도는 아닌 그런 매물들 5명 골라서 와봤습니다. 간단 목차로는 아스날에게 로저스가 최선이었는지 간단히 이번 이적사가 리뷰해보도록 하고요. 아스날이 레프트 윙에 얼마를 쓰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아스날에게 필요한 레프트 윙어의 유형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5명의 윙어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저스 영입이 가장 쉬운 길이었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날이 로저스를 영입했다고 해서 로저스가 무조건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뭐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로저스 영입이 이번에 됐다면 좋은 부분은 사실 이적 시장에 쓰이는 에너지상으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로저스 같은 큰 거래를 확정 짓고 나면 이제 아스날이 어느 정도 선수단이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고 뭐 해봤자 화이트가 나가면 우풀백, 뭐 지금 콘사가 얘기 나오고 있죠. 콘사 정도 영입하는 거를 마무리하면 얼추 이제 스쿼드 라인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시즌 같은 거 계획 짤 때도 쉽고, 그리고 로저스 데려오면서 선수들이랑 먼저 발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시즌을 준비하는 데는 지금 시점에서 영입을 확정 짓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가 와서 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로저스 잘할 것 같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적응, 나이, 임팩트, 그리고 지금까지의 폼까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격이 높았겠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적 시장 에너지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 그 다음에 프리시즌 준비가 지금은 조금 덜 매끄러워졌죠. 그 다음에 로저스를 놓친 것도 놓친 건데 당장에 로저스를 대체할 만한 매물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로저스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하지만 그 선수들은 대부분 팀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혹은 아스날과 경쟁하는 팀에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걱정하는 포인트가 그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은 지나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아스날 팬분들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스날이 쓰려고 마음먹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번에 로마노가 밝힌 로저스 이적사가 비하인드에서 나왔던 얘기가 로저스한테 9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 정도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뭐 로저스급의 1티어 매물이면 한 저 정도 금액은 쓸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베르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한 1억 파운드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여기서 이제 로저스를 잃게 되면서 뭐 1억 파운드에서 조금 더 돈을 보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1억 파운드가 이제 유로로 바꾸면 1억 1,700만 유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은 건 아닌데 요즘 시세를 반영했을 때 뭐 잉글랜드 내부의 선수를 데려온다면 완전히 S급 매물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1티어 매물들 뭐 앤더슨이라든지 로저스 이런 선수들이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저기서 조금은 더 보태야겠죠. 아스날이 원하는 S급 매물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질문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로저스 애초에 더 지르는 게 맞았잖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스날은 너무 이번 이적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적 시장을 겪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 이적 시장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 뭐 맨유가 틸레망스 데려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첼시가 갑자기 로저스를 데려가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적 시장에 절대는 없기 때문에 간절히 시도하고 문을
문을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또 갑자기 매물처럼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날 보드진도 지금 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레프트 윙 리스트 쫙 세워놓고 일단은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겉으로는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실제로 뭐 아스날에 오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스날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지난 시즌 리그 우승했죠. 또 프리미어 리그의 인기 같은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는 맞잖아요. 그 리그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선수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포인트 되고, 게다가 런던이라는 연고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준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아스날은 충분히 S급 선수들한테 오퍼를 할 정도가 되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말고 좀 찔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스날에게 그리고 아르테타에게 필요한 유형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아르테타의 압박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팀의 어떤 에고가 센 선수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톱니바퀴의 하나로 기능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압박도 잘 돌아가고 아르테타가 원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아르테타의 압박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는 재료는 필요합니다. 뭐 축구라는 운동을 하려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체력이겠죠. 근데 압박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체력이 더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일단 많아야 되고 전술 이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압박 나갈 때 체력은 되지만 왜 저 타이밍에 튀어나가지? 저 타이밍에 왜 저 선수를 막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효율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르테타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요. 희생적인 마인드 필요합니다. 압박은 기본적으로 희생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선수를 쫓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성과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선수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선수가 나한테 공을 뺏기지 않고 패스를 다른 쪽으로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보통 반복되고 공을 뺏는 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성과가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일단 뛰는 거, 이건 당연히 희생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려앉은 상대를 깰 수 있는 1대1 돌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지금 윙어를 찾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마르티넬리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고, 트로사르는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때가 있었으나 항상 일정하진 않았죠. 경기마다 기복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일관성도 있으면서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S급 매물을 지금 아스날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준다면 이제 반대쪽도 편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대1 돌파 능력을 가장 가중치로 보지만 여기서 이제 역습에서 득점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1대1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은 역습에서도 결정적인 돌파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대1 돌파되는 선수를 찾으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5명 정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거는 사실 이 선수가 100% 매물화 되어 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후보들이에요. 지금 매물화 되어 있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축구에서 100% 매물화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이라는 추측과 가능성으로 이제 영입을 시도하게 되는 거고, FA가 아닌 이상 100% 매물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이적 사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시도하는 자가 결국 쟁취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적 과정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0%가 아니라면, 심지어 0%여도 일단 문을 두드려보고 거절당하면 다른 매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5명 정도 찾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세죠.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입니다. 나이는 26살, 브라질 국적 오른발잡이 윙어고요. 비니시우스의 계약 기간은 1년 남았습니다. 자, 1년 남았다는 게 제가 비니시우스를 지금 매물로 삼은 이유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잘하는 레프트 윙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저는 비니시우스 레프트 윙어로 따졌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니시우스, 흐비차, 도쿠 요 정도 레벨의 선수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비니시우스를 영입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실력입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가장 최근까지는 비니시우스가 7월 말쯤에 이제 정확하게 단판을 짓는 면담을 할 거다. 이제 거기서 아마 재계약이 될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매각을 결정할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도 확실하게 레알에 남아있을지를 지금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지금 이 시기를 틈타서 한번 시도해볼 만하고요.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되는 포인트는 돈이에요. 로저스보다 더 많은 이적료를 소비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전성기에서 영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급도 높을 거예요. 왜냐면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사우디로 간다?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또 아스날에 간다면 당연히 레알에서의 주급보다는 많이 줘야 되고, 뭐 아스날이 지금 가장 많이 주급을 받는 라인이 사카가 한 30만 파운드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비니시우스급 데려오면 일단 최고 주급자는 무조건 달성할 것 같고, 뭐 최소 35만 파운드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그 내에서 최정상의 주급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비니시우스는. 그러면 저는 그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만약에 데려오게 된다면 결정을 하는 거겠죠. 돈적인 측면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우승을 생각한다 하면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앉은 수비를 깨는 거라든지 역습 득점 능력,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압박 의지는 있는 편입니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차이는, 음바페는 압박 시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압박은 열심히 하는데요. 대신 그 압박이 효율적인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르테타가 비니시우스의 압박 동선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비니시우스라는 선택지,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오는 거 아예 빵 퍼센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크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불가능의 가능성이 더 높은 매물이긴 한데 일단은 후보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수, 브래들리 바르콜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고요. 23살 프랑스 오른발잡이 윙어고 지금 파리와 2년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디오망데 딜에 좀 엮여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콜라가 디오망데 딜이랑 왜 엮여있냐? 사실 바르콜라는 지금 팀에서는 한 4옵션 정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덴벨레, 흐비차, 두에 이렇게 3명이 주전 라인이고 바르콜라가 뭐 3, 4옵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또 디오망데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디오망데를 데려온다는 건 분명히 큰 돈을 주면서 데려오는 걸 텐데, 그러면 바르콜라 입지가 줄어드니 바르콜라가 튕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르콜라의 가격은 아스날이 로저스한테 정했던 가격 한 1억 파운드? 요 정도 라인에서 저는 해결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르콜라가 그래도 현실적인 매물 중에서는 가장 1티어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콜라는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봤듯이 스프린트를 넓은 공간에서 치잖아요. 거의 웬만한 선수가 못 잡습니다. 진짜 엄청 빨라요. 약간 가젤이 뛰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는 결정력 이슈가 조금 해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뭐 공간이 많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내려앉은 수비를 깰 때는 그 정도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라는 거. 이제 요런 부분이 좀 걱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는 약간 희망편이라고 하면 바르콜라는 현실편에 좀 있는 매물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또 바르콜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틀레티코의 훌리안 알바레즈입니다. 나이 26살 아르헨티나 오른발잡이 공격수. 계약 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훌리안은 월드컵 기간에 인터뷰로 직접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과 링크가 떴습니다. 자, 훌리안은 가장 가고 싶은
싶어하는 클럽은 바르셀로나입니다. 근데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한테는 죽어도 안 팔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스날과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훌리안을 여기서 톱이 아닌 윙어로 관점을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콜라, 디오망데 이런 매물들보다는 훌리안이 축구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 자체는요. 근데 이제 훌리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하드워커, 전방 압박 능력, 그 다음에 뭐 동료들과의 연계, 프리미어리그 검증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아스날의 왼쪽 윙어로서 잘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이 스쿼드 구조 자체가 거의 오른쪽에서 공이 많이 파생되고 공격이 많이 파생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는 공격의 핵심 웨데고르가 오른쪽 메잘라로 출전하기 때문인데요. 웨데고르, 사카 이 라인이 워낙 호흡도 좋고 여기서 이제 공격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오른쪽 풀백 붙인 다음에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 사실 그쪽에서 찬스가 많이 나오죠. 아스날은 이렇게 스쿼드가 구성된 이상 저는 왼쪽 위주로 플레이하기는 누가 오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위주로 플레이가 될 텐데 그럼 왼쪽에서는 역설적으로 득점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상대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을 테니까 왼쪽에서 알바레즈 같은 선수들이 왼쪽에 있다가 갑자기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오른쪽과 가운데 사이의 공간에 많은 아스날 선수들이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은 뭐 세미 투톱 내지는 세컨톱처럼 밸런스를 깨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의 공격 작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풀백과의 연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크로스 플레이 할 때 톱과 함께 세미 투톱 만들면서 이제 톱이 빨아들인 어떤 수비 자원을 이제 상대적으로 알바레즈가 혜택을 받는 거죠. 뭐 그런 장면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역습도 잘하고 또 전방 압박도 잘하는 자원이라 그런 부분이 아스날에게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라이프치히의 얀 디오망데입니다. 나이는 19살 코트디 선수고요. 오른발잡이 윙어 4년 남았습니다. 현 이적 시장 뭐 아스날 말고도 1티어로 불리우는 매물입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검증된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비싸죠. 디오망데는 약간 모 아니면 도입니다. 만약에 디오망데 지금 나이에 데려와서 성공하잖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 데려가면 돼요.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검증된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반짝인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 선수는 코트디 국적이기 때문에 2년마다 네이션스컵에 차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백 기간이 생기겠죠. 또 그 대회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와서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4년 지나도 만 23살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리셀로 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 지금 아스날은 저는 뭐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팔 것까지 생각해서 영입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기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니시우스나 훌리안에 비해서는 기량이 덜 검증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수의 장점은 스피드가 엄청 빠릅니다. 그 다음에 골 결정력도 있고 드리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아스날의 구미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매물은 일리만 은디아예입니다. 갑자기 무슨 은디아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 나이 26에 세네갈 오른발잡이 윙어 그리고 계약 기간은 3년 남았습니다. 제가 이 자원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1타겟으로 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프로필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검증되어 있고요. 전성기의 나이고요. 이적료와 주급은
앞서 말씀드린 4명의 매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예요. 그럼 주급 체계를 깨지 않으면서 프리미어리그 검증된 전성기 자원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꽤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1, 2만 은디아에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대1 돌파로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에 비해서 이름값은 밀리지만 저는 또 굉장히 알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빅 타겟들이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저는 은디아에도 타겟으로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디아에를 나중에 찾아가는 건 반대예요. 그냥 지금부터 후보 중에 하나로 삼아야 나중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티어 자원들 다 부러지고 은디아에한테 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에버튼도 당연히 알죠. 그럼 가격이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은디아에도 접촉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야 은디아에를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스날은 진짜로 이제 좌윙 잔혹사는 끊어야 돼요. 거의 3년 전 23, 24 시즌부터 얘기 나오던 포지션입니다. 물론 말티가 23 시즌 때 너무 잘해서 이럴 줄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때 시즌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제를 윙어로 산 줄 알았는데 사실 에제가 윙어가 아니었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결국 뎁스보단 베스트 11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스날은 지금 뎁스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11, 이번 이적 시장에 방점을 찍을 빅 영입이 필요합니다. 아스날은 지금 타이밍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장기 집권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핵심은 유지되고 있고 펩은 나갔습니다. 그 우승의 문턱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어 있을 수 있고 더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축구를 할 수 있어요. 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연패 딱 한다. 그때부터는 진짜 흐름 타서 장기 집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스날 분위기가 조금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윙어 못 찾고 지금 월드컵에서 선수들 갈렸고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한번 아스날이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큰 거래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왼쪽 윙어 잔혹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물 생각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